오프닝 테헤란의 비명과 백악관의 결단. 여러분, 2026년 1월의 중동은 우리가 알던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뒷골목에서는 자국민을 향한 국가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시민들, 그 뒤를 쫓으며 실탄을 난사하는 바시즈 민병대.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단 이틀 만에 시위대 사망자가 1만 2천 명에 달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이란 당국은 인터넷과 전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디지털 계엄령을 선포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란을 다시 한번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규정하며 군사작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공에는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핵전쟁 지휘기인 E-4B 나이트워치, 일명 심판의 날 비행기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유혈 사태가 왜 미군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지려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의 기술이 어떤 묘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 시위대 1만 2천 명 사망, 그 뒤에 숨겨진 진실. 2026년 1월 14일, 이란 심장부 테헤란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위의 원인은 경제난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지만 이란 정부의 대응은 무자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고, 오토바이를 탄 민병대는 곤봉과 실탄으로 거리의 모든 움직임을 제압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는 이틀 사이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천 명, 인권단체는 600여 명이라고 말하지만 숫자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이란 정부가 전 세계와의 통신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이란의 불안정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과 에너지 공급망을 붕괴시킬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이란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 비행기 E-4B 나이트워치가 상공에 나타난 이후 미국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 공군의 E-4B 나이트워치가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무엇이냐고요? 핵전쟁이 터져 지상의 모든 통신망과 지휘본부가 파괴되었을 때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탑승해 전 세계 미군에게 핵 보복 공격을 명령하는 날아다니는 펜타곤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민간인들이 뻔히 볼 수 있는 대도시 상공에 이 비행기를 띄웠을까요? 이것은 이란 지도부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경고입니다. 미국은 언제든 전략적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란의 도발에는 핵전쟁 수준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트럼프 정부 특유의 무력 시위이자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현대 중공업 컨테이너선, 이란의 드론 항모로 변신하다. 하지만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괴한 무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드론 항공모함 샤히드 바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정체를 알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샤히드 바게리의 전신은 페라리라는 이름의 3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배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입니다. 1998년에 수주하여 2000년에 진수된 한국산 선박이 이란의 손에서 전쟁의 괴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란은 신형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하자 한국이 만든 튼튼하고 넓은 컨테이너선의 갑판을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주력 무기인 자폭 드론 샤헤드 136과 최신형 제트 추진 무인기들을 탑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한국산 선박을 개조한 이 드론 항모가 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전 세계의 목줄을 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드론 모함 시대의 서막과 전술 교리의 붕괴. 이란의 이러한 시도는 비단 한 나라의 꼼수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이제 전쟁의 패러다임은 무인 체계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비싼 스텔스기 한 대보다 저렴한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적의 방어망을 초토화하는 시대입니다. 이란의 샤히드 바게리는 드론 대량 운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거함거포주의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MQ-25 스팅레이 같은 무인기를 항모에 싣고 있으며 중국 역시 무인 수상정과 무인기를 결합한 차세대 함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해상 드론 모함은 해군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었으며 이란은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그 트렌드의 정점에 올라탄 것입니다. 오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 그 빛과 그림자. 이란이 굳이 25년이나 된 현대중공업의 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탁월한 내구성과 유연한 설계 때문입니다. 민간 상선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용으로 개조해도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기술적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평화의 도구가 언제든 타국에 의해 살상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상륙함에 무인기를 탑재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미래 경항공모함 사업에도 무인 전투기 운용을 핵심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례는 한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차세대 드론 모함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 보안과 전략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킴없는 평화의 허무함과 우리의 과제. 이란 사태는 단순히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마비될 것입니다. 기름값 폭등은 시작일 뿐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교훈은 국가의 생존입니다. 자국민에게 총구를 돌린 이란 정부,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체스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중동의 현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압도적인 국방력과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에게 평화는 허무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이유도 결국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강력한 무기 체계와 전략적 외교를 통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을 길러야만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오늘 우리는 이란의 유혈 진압과 트럼프의 분노, 그리고 그 속에 얽힌 한국 조선 기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중동,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술의 진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의 드론 항모와 미국의 E-4B 출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중동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술로 만든 배가 불을 뿜는 전쟁의 참화를 목격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